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제도, 그리고 관리등용제도와 같은 통치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관리등용제도와 군사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영상 하나 더 만들어야죠. 자, 먼저 중앙정치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앞서 시간에서 고려를 세운 왕건이 태봉의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신라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고려의 통치체제를 만들어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의 이러한 통치체제를 제대로 이제 정비를 한 사람은 이제 성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종 때부터 이렇게 통치체제 정비가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고 이제 완성된 건 현종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중앙정치조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제도를, 중국의 제도를 수용해서 이제 나름대로 통치체제 정비를 나섰는데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체제가 있죠. 이걸 본따서 제가 그린 거 왕입니다. 아시겠죠? 왕 밑에 이성육부를 둡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체제를 본따 왔지만 우리나라 고려의 현실에 맞게 이성육부체제로 정비를 하는 거죠.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그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요. 그래서 중서,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이렇게 삼성이 아니라 이성체제를 갖추고 있죠. 이성체제를 갖춥니다. 그리고 이 상서성 밑에 육부를 두고 있는 거죠. 육부를 총괄해서 업무 집행을 하는 게 상서성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행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정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밑에 이제 육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부가 재밌는 게,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받아왔으면 당나라 육부 체제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삼성을 받아들여서 이성으로 줄였듯이 이것도 고려에게 맞게 바꿉니다. 당나라에서 육부의 순서는 이호의 병형공. 그런데 고구려는 이호의 병형공이 아니라 이병호 형예공 순서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2부, 그 다음에 세금 관련 호부. 당연히 이렇게 세금 관련하는 게 조세 관련 업무가 넘버 2가 될 것 같은데, 고려는 군사를 담당하는 병부가 넘버 2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예부, 그리고 건설 관련 업무, 공부, 이런 부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서문화성은 사실상 이게 최고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고 기관이고, 이 중서문화성에서 책임자가 문화시중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이 되겠죠. 문화시중이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중앙기구 중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사 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왕명출납을 담당하죠.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 그 다음에 관리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싶어요. 관리들을 감찰하는 감찰기구 어사대. 뭐 암행어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그 다음에 3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사? 많이 들어봤는데 조선시대에도 언관 기능을 담당하는 3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3사가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3사라고 하는 제도를
가져왔어요. 당나라에서 삼성육부 체제를 빌려왔다면 중국의 송나라에서 참사라고 하는 기구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하는 역할은 전혀 다르죠. 주로 맞습니다. 주로 담당한 업무는 출납,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요 회계 업무, 화폐라든가 곡식 회계, 통계산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는 거죠. 이런 부서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제도를 본따기만 했느냐, 뭐 당나라 제도나 송나라 제도 같은 중국 제도를 본따기만 했느냐? 아니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도 있다. 그 독자적인 기구가 뭐냐? 바로 칸이 없으니까 좀 위쪽에 써볼까요? 제추회의다. 제추회의, 쉽게 말하면 귀족회의입니다. 고려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추회의는 왜 제추냐? 제신하고 추신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니까 제추회의예요. 그러면은 이거 고구려의 대가들이 모든 가들이 모였다. 제가회의. 그 다음에 신라의 화백회의, 백제 정상회의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귀족회의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게 제추회의입니다. 그럼 제신은 누구냐? 제신은 중서문화성의 관리들, 고관들이 제신입니다. 그럼 추신은 누구냐? 중추원, 중추원의 추밀 들이 바로 추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제추회의. 그럼 제추회의가 뭐가 있는데요? 제추회의로는 도병마사. 이거 S펜은 끝쪽으로 오면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식목도감.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회의체가 바로 제추회의입니다. 도병마사는 뭐 병마사라고 하는 병마 업무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군사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국방에서 큰 일이 있다 하면 이런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 회의 기구. 식목도감은 뭐 법을 만들거나 시행 규칙, 대통령령, 뭐 요즘은 따지면 그런 거 있죠.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시행 규칙 등을 협의하던 회의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제추회의, 귀족들의 귀족사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치조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지방지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것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방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뭐냐? 바로 대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지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안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대관과 간관이 모여서 왕에게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의사대, 관리들 감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비리가 있는지, 좋은 관리인지 나쁜 관리인지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나 이 사람 뭐 시켜야 되겠다면 전하, 그러면 아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금이 제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그래. 전하, 그러시면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을 간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런 젊은 관원들이 이제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왕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견제한다고 해야 될까요? 간언, 요즘으로 따지면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언론 역할을 해주는 언관 역할을 담당하는 대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조직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